제61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김선재 아나운서님과 조성환 변호사님, 정현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를 어찌 보내셨습니까? 오늘 유달리 다 네 명이 다 약간 차분한 느낌인데 좀 텐션업 할까요? 그렇게 의도적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도 좀 드리고 네. 힘차게. 활기찬 인사.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지상 주차장이 많차라서 지하에서 왔어요. 아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끊는다고?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번 정도 있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든지. 만차였구나. 네. 같아요. 근데 지하가 더 좋지 않아요? 네? 다 지하에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 저는 이제 좁은 길 공포증이 있어서 네. 제가 뭐 운전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좁은 길 너무 싫어해요. 최근에 휠을 4개를 다 갈았어요. 휠을 4개를 다 갈았다고. 휠이 뭐예요? 어디예요? 그 바퀴 안에 있는 금속. 금속. 근데 제가 원래 그걸 왜 걸? 주차장이 제 차가 간신히 들어간 주차장을 월주차로 하면서 끼익 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끌어가지고 네, 근데 그냥 어차피 끄는 거 계속 끌자 우리도 해가지고. 되게 넓진 않은데. 그렇죠. 여기도 불안했어요. 근데 아니 나는 기계 자체가 되게 좁은 데를 들어가는 그 이 차가 되나? 뭐 이런 데를 한 몇 년 했거든요. 데이면서 네네네. 근데 어차피 대인 거 계속 하자 해서 한 1, 2년 계속 하다가 그게 데이면 너무 위험할 것 주차장을 같은데. 옮기면서 휠을 갈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네. 이사는 잘 하시는 거예요? 맞아. 새 집 네, 이사 잘했습니다. 새 집은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이 집이 좀 이상한 게 너무 오래 비어 있었고요. 그래요? 인터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앞사람 어떻게 살았나 싶어서 안 약간 했겠지.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안 쓰면 되지. 너무 뭐, 오래 인터폰. 비어 있어. 아니 밑에서 누가 왔을 때 열어줘야 되는 인터폰. 그게 안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돼요. 그거를 무서워. 런던형 외톨이님이 사셨나? 그러니까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도배는 새로 싹 하시고. 도배는 해주셨더라고요 주인이. 그것도 무서워요. 왜 도배를 새로 했을까요? 해줘야죠. 자꾸 이상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귀신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닌가. 감사하죠. 그 전에 집에서 막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뭔가 숨기기 위해서. 너 그렇게 왜 무섭게 하냐?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네. 보증금 받을 거를 그런가요? 걱정하시는 게. 지금 와이프랑 나랑 몇 대 몇 술 먹자.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와이프가 자꾸 속여요 사람을.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약간 사건 실제 사건. 경찰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사건 이렇게 하는 방송국 그런 어디야? 건데 어디지? 몰라요. 유튜브 봤구나 또. 네, 저 유튜브로 봤고 네. 어디 형사들. 어디 케이블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네 종편인가? 근데 그걸 어제 한 3편 봐가지고 연달아서 잠깐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위험한 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난 생각이. 무서워. 네. 아무튼. 네. 선재님은 지난 한 주 어땠나요? 저도 형사님 만났어요. 응? 왜? 책하고 놀자 프로그램에 형사님이 형사님이 나왔어? 출연했어요. 박미옥 형사님이라고. 오. 약간 우리나라 여성 형사계 신 같은 분. 제가 분야도 여청 쪽이 많이 하셨나요? 강력 많이 했어요. 응. 제가 수습 때였나? 수습 완전 끝나고 최초 였나? 타이틀 엄청 강남서 많으신. 강력 계장이셨던 다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네. 제주도 가 박미옥. 계세요 지금. 네, 박미옥. 박씨의 박. 네, 박씨. 제주도 가 계세요. 엄청 무서운 분이셨어요. 은퇴하시고 분이에요? 지금 제주도 가 계시는데. 범인들이 벌벌 떠는 그런. 무서운 일이 기자- 진짜 많더라고요. 기자들한테도 무서웠어. 책을 잘못한 거 보니까 아니에요, 본인? 아니 책을 보니까 죄를 그런 지어서. 의심이 생길만해. 진짜 세상에는 희한한 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최근에 정유정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서 너무 무서웠는데. 자세히 그한 줄 요약이 어떻게 돼요? 저 잘 안 봐가지고. 정유정이 앱 과외 살인이 어플에서 과외 어플에서 학생인 척하면서 처음엔 처음엔 학부모인데 학부모인 척하면서 그럼 대학생을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 자기가 같아요. 학생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외 교사를 구한다. 20대인데. 근데 과외 쌤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할래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아이를 보낼 테니까 시범 과외라도 한번 해주라. 그래서 만나서. 해가지고 본인이 교복 사입고 가서 그 집 그 가서 교복 보내는 그런 거예요. 얘기였구나. 네. 전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 짤인데 사람 죽이고 이렇게 가는데 막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방 그 들고 테리어 가는 거. 들고 가는 거. 음. 정말. 용감한 형사들 프로에 그 찾아봤어?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도 나왔네요. 뭐 거의 한 주에 2개를 하나? 하여튼 뭐 저 집탐 찾으려고 네.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 찾고 지친 마음과 거의 모든 게 지친 몸과 살인 마음을 안고 사건. 갔어. 아, 네? 뭐. 거의 모든 게 살인 사건. 거의 강력 사건 많이 해요. 네. 와. 그걸 보고 있으면 와, 이렇게 작중이다 하나? 근데 매주 살인 사건을 저렇게. 이거 너무 저만큼 많다. 살인이 많다는 소리.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가 생각 절반 그리고
저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죠. 생각 절반. 부산 가야동 고부 살인 사건,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내가 봐도 약간 어, 심신이 네이밍하는 피폐해진 것도 참. 느낌인데. 나 그 박미호 형사님이 얘기해준 사례 중에서 물론 옛날 사례긴 하지만 성범죄였는데 집에 뭐 버스 정류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분이 그 순간 이성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 정액을 물고 1시간인가 2시간을 걸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물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증거잖아요. 그죠, 얘를 그죠.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고 갔는데 말을 못 하니까 이 형사님이 왜 말을 못 하시냐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았는데 그게 정액이었고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 잡은 DNA 거. 검사. 그런 케이스도 그렇구나.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범죄도 저질렀던 사람인 거. 성범죄를. 대단하신 분이에요. 흉흉한 세상. 피해자분이. 네. 그런 약간 사건도 그런- 있대요. 그런 걸 저도 너무 많이 정유정도 그런 걸 많이 봤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마음이 피폐해지고 이게 또 그럼 나중에 뭐 쉰다고 본다더니 왜 마음이 피폐해지면 아니 제가 밥 먹을 때 뭘 항상 틀어놓고 먹는데 그런 걸 틀어놓고 봐요. 그 넷플릭스도 있거든요. 차라리 용형을 틀어요. 용감한 형제들 말고. 뭐야. 용감한 형제. 하여튼 뭐 이렇게 돌리다가 그게 브레이브 나와가지고 봤는데 덜 봐야겠네요. 네. 브레이브 걸스.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뿌걸로 데뷔한다면서요. 맞아요. 써가지고. 네. 부부걸. 네. 조 변사님은 부부걸이구나. 부부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뿌의 세계. 뿌의 세계. 뷰의 세계. 뷰의 세계. 뷰의 세계죠. 정확하게 하세요. 아나운서가. 응? 뷰죠. 뷰. 네. 저희 지난주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댓글도 달리고 와. 하였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팟빵의 히로다 님이십니다. 이번 방송 어마판 재밌네요. 미성년자 꽃뱀이라니.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뽑는 것 같기도 하고요. 9억이라는 돈을 준 정신없는 놈을 뭐라 하기 이전에 정신을 쏙 빼놓은 그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양쪽 듭니다. 다 대단합니다. 금액이 너무 크니까 사실 금액이 너무 크니까 좀 여기서 드는 의문이 개인과 개인이 용역 계약을 맺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사업소득 사랑하는 사이에 그 정도도 못 주냐,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뜯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용역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요즘 매번 뉴스에 나오는 흉측한 일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나 봤네. 건사자라고 용감 살면 형사들. 성공이다 싶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민트정 기자님을 비롯해서 모두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애청자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로 오신 박아람 PD님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란이죠 란이죠. 란이시잖아요. 박아란. 근데 아마 니은입니다. 물음표를 니은. 하셨어요. 아람으로 오해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익숙하실 예. 것 같아요, 예. 피디님. 그죠? 네. 아란, 란이라고 좋아하고 계셔. 아. 물음표를 하셔서 물음표를 해서. 란입니다. 네. 아란 네. PD님이십니다. 그 뭐 약간 네. 보완을 하면 네. 위법소득 과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성매매가 되면 좀 과세가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주장한 거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근데 위법소득 과세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뭐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오. 뭐 성매매든 뭐든 이제 도박 이런 거. 네, 도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 추징되고 이러면 당연히 과세가 아닌데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위법소득에 과세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위법소득으로 가면 과세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과세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하얼빈의 장채님이십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고등학교 측에서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가 아닌 범죄로 인해 받은 억지 봉사를 한 범죄자를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문제인데 학교 측에서도 학교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관계자들과 학생들의 입단 속에 적극적이었다는 게 개탄스러웠던 사건입니다. 우리 집중탐구. 네.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 광교 해당 학교에서 면직을 시킨 것에 대해선 해피엔딩으로만 볼 게 아니라며 이 사건은 본인이 공론화를 시켜 학교가 저렇게 나온 것이며 원래는 본인이 영상 올리기 1, 2주 전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교 측에 5번 정도 요청을 했으나 학교 측에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해당 교사의 말만 맞아요. 듣고 해당 교사가 그럴 리가 없다
증거 가져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또 했는데 이런 증거를 볼 필요도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 보문고나 지금 광교의 초등학교 보면 학생이나 선생이나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만 했다는 게 진짜 자식을 학교 보낼 때 골라서 보내야 하게 하는 건지. 나상원 판사님은 성폭력 전담인 게 지금 JMS 재판도 하고 있는데 설마 JMS 편 드는 건 아니겠죠? 10여 년 전 판결의 여파가 10여 년이 지나서 교사, 검사들, 소방직 공무원 그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반성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길게 네. 좀 적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게 본인이 공론화를 시켜서 학교에 해명을 요구했고 학교가 이렇게 대응했다는 건 제가 몰랐는데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이렇게 보호 처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결국 그때도 얘기를 한참 하다가 논의에 처음으로 들어간 게 그럼 보호 처분은 보호 처분인데 약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한 분도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댓글에서. 김짜장 그만짜장님이십니다. 진짜 마지막이실 수민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의견 잊지 말아주세요. 새로 오신 아란 PD님 반갑습니다. 아람이라고. 네. 이번 방송의 핵심 부분은 45분 8초 구간인 것 같습니다. 보호처분 기록 플러스 대학 입시 경우면 서류 심사에서도 걸렸어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조로는 걸을 수 없으니 어중간한 상황의 문제점. 50분 49초 부분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적용 안 되는 퀴즈가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반전은 판정 못 받으면 취업은 할 것이고 주변에 성범죄자는 많다는 사실. 만약에 학교 대학에서 이제 입학 전형할 때 뭐 각종 자료를 내라고 하잖아요. 뭐 네. 그럴 때 보호 처분 받았는지도 내라라고 하면 네. 약간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왜 그걸 이걸로 뭔가 판별을 하겠다는 거냐? 그럼 보호 처분이 아닌 거죠. 기록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기도 하고 저는 네. 뭐 대입 계속 지난번 학폭 때도 아, 얘기했지만 그쵸. 네. 대입에서 뭐 그렇게 보호 처분 뭐 전과 기록 내라고 하는 것도 뭐 전과 하여튼 네. 대입에서 뭐 굳이 그렇게 전과 안 내요? 안 내지 않을까요? 전과를 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회가 네, 네. 너무 애들이 어려서 그런 네.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네. 대입에서 안 당연히 내는 것 같아요. 취업할 때나 뭐 필요한 직장에서 하겠죠. 네, 네, 네. 전과 기록도 무조건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무슨 그거를 내라고 할 근거가 있는 특정 제가- 회사들만 네, 하는 그런 것 거죠. 같아요. 제가 그렇죠. 취직할 때도 그런 거 성범죄 경력조에 범죄 경력조에 떼우라고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범죄를 생각해서 그렇지 전과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직이나 뭐 진짜 취업 제한이 그쵸, 정해져 그쵸. 있는 네. 취업 규칙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곳 아니고서야 뭐 무조건 내라고 하진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결국 노 레코드가 문제죠. 보호 처분은 이제 기록이 안 남는 거고 본질이 그런데 보호 처분을 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게 처분이란 것도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중에 그죠? 극악하거나 네. 흉악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그중에 좀 정도가 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 처분을 좀 네. 안 하는 방향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된다. 않을까. 그때 선생님도 얘기했던. 왜 애초에 그게 그렇게 됐냐? 네, 더군다나 뭐 모르겠어요. 초중 학생이 그래도 문제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연령도 좀 생각을 해서 고등학생이고 성범죄고 하면 그런 건 좀 보호 처분 안 해야 되지 않나. 네, 뭐 중학생도 마찬가지가 모르겠네요. 딱 컸는데 뭐 이런 관점. 네. 저는 그 변호사님께서 노 레코드 아까 말씀하실 때 잘못 듣고 노래 코드로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드림이 나올 준비 들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내 발음이 그지 같아? 아니요. 예. record인가요? record인가요? 명사는 No, record 아닌가요? 끊는 걸 제가 잘못 네. 들어서 명사랑 동사가 다르지 않나요? 노래가 나올 줄 악센트가?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몰라. 알았어. 정말 이거는 30 몇 년 전 기억이라서 맞아요. 아는 맞을 사람 것 없어요? 같은데? 명사는 record고 동사는 record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명사랑 동사 액센트 다른 단어 아니에요? 다르죠. 난 이걸 기억을 한다고? 악완파천 나오겠네 이러다가 신미양요랑 다 나오겠네. 아 그런 같은 단어. 네. 네, 알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은 이번 주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그 메일에 들어가서 보니까 뽀얀 거탑 사연은 많이 오던데 이렇게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죠? 뭐 이런 사연. 뽀얀 것도 좀 다 읽어보시고 네. 법적 문제 좀이라도 있으면 가져오세요. 뽀얀 거탑 거. 근데 저는 그 네. 안 읽은 거는 안 읽은 아, 채로 맞네. 놔두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누가 읽었으면 아, 뭐야 약간 이런. 그 바꿔놓을 수 최종 있잖아요. 평가인데. 네. 안 읽음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아 다시. 그래요? 아 그래요? 이메일을 있어요? 읽어놓고 안 읽은 읽었다가 안 것처럼 읽으면 바꿀 수 있는데 범죄 아니에요? 지메일에서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G메일은 모르겠다. 보통 되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네, 네이버 메일은 너 되던데. 그렇게 메일 읽고 맨날 안 읽으면 바꿔놓는구나. 아니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이런 경우에 안 읽음으로 되는데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바꿀 수 있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체크해서 그렇게 안 하면 읽음으로 시스템이? 바꾸는 시스템이 불법 있어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편법 정도. 아닐까? 사람들이 이제 메일을 저한테 보냈잖아요. 그지. 근데 제가 이걸 내용은 너무 궁금한데 이 사람한테 수신 확인을 안 하고 싶어. 음. 그런 것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신 확인이 존재 가치가 뭐야? 그런 건 있더라. 수신하기는 안 했는데 네. 연락해 보니까 이미 읽었어요.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건가? 미리 보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네. 이거를 읽잖아요. 그럼 읽었잖아요. 50% 할인이네요. 네. 어쨌든 그다음 이거를 안 읽음 누르면 돼요. 그거 안 읽음으로 다시 표시가 돼요. 간단한데. 그냥 내 메일 창에서나 이런 거 너무 아니에요? 간단한데. 이거는 해방이 볼 때- N 메일이네요. 상대방 해방이 볼 때 모르겠다. 근데 내 메일창에서 되면 상대방 되는 거 수신하기는 또 아니에요? 다른 문제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그럼 방송하는 동안 제가 네. 신자한테 메일 하나 보내서 네네네. 실험해 볼게요. 네, 한번 테스트 해주세요. N 메일이죠. 안 읽음이라는 자체를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안 읽은 자체를 기능이 몰랐네요. 있다는 건 굳이 만들었다는 거 수신 확인 안 되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겠네. 그랬을 것 같아. 나중에 기능이 대단하다. 제 메일 기능 2개로 해봐서 기능이 시험해봐요. 아주 다양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말음 이런 기능 없나요? 여기까지만 읽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삭제하세요. 네네네. 읽지 말고. 일단 뒤로 가기 합니다. 네. 지난주에 많이 거론되었던 판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2월 오후 4시 47분경 서울 청담동의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를 운전하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제일 큰 게 도주치사가 안 됐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음주 운전인데다가 아이가 사망을 했고 네. 정말 아무 무고하게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도망간 것 같은 정황이 있었죠. 근처에 자기 집에 이렇게 차를 대는. 다만 이제 사실관계에서 좀 이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좀 알려드리면 네. SBS 뉴스에 사실관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45초 뒤에 돌아왔어요. 차를 대고. 네.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자기가 이 사건의 가해자라는 걸 뭐 전혀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수 미수라는 문제가 있어서 진짜로 얘가 도망갈 의사로 도망을 갔다가 몇 분 안에 돌아와도 사실은 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 사람이 사고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고 자기 앞에 집이 몇 미터였지? 20m. 20m니까 가까우니까 거기 대고 이제 이 결과의 중대함을 떠나서 일단 범죄가 성립한지 따져보면 돌아왔고 뭐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아무리 가까워도 현장을 떠난 건 맞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차를 대놓고 왔다면서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네. 20년을 구형하면서 이 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뺑소니죄죠, 그죠? 음. 뺑소니가 유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이 블랙박스 녹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요? 하면서 사고 인식한 건 100%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도 얘기했지만 사고를 인식했다.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녹취. 처음엔 배수로를 넘은 걸로 알았대요. 그 본인의 말이. 아이를 친 줄 그건 몰랐다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딱 충격한 걸 이렇게 자체를 했는데. 이제 네. 그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런 약간 장애물 뭐 네. 그런 배수를 쳤다는 느낌으로 인식했다. 주장을 했는데 네. 말도 안 돼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그래 배수로 치면서 누가 그래? 그러니까 배수로 치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라고 말했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사고 인식은 인정된 거예요. 근데 도주 고의가 없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가깝고 45초 만에 돌아왔고 네. 막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자기가 이제 숨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법원의 논리도 뭐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유족 아버지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는 법은 잘 모르지만 이게 왜 도주가 아니냐. 그래서 많이 상심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상심이 크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정혜숙 변호사님께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원자 행위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아. 술 취하기 전에 어떤 뭐 고의나 뭐 과실 그런 습벽이 있는 이런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면 그건 과실이니까 이 사고 자체는 뭐 인정을 하는데 그죠. 도주는 이제 인식을 하고 과실로 인한 도주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건 증거 부분이랑 입증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진짜 마음 먹고 도주하는 거가 입증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도주로 조금- 꼭 아니어도 여기 뭐 엄청 많이 걸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걸로도 형량을 높일 순 없어요? 그걸 지금 4개 중에 3개 유죄거든요. 하나만 빼고 3개 다 유죄인데 그게 아니어야도 제가 뭐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그거를 넣어서 형량은 오히려 그 3개 가지고는 나름 형량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하나 무죄가 돼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도주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있죠. 예, 무기징역 있죠. 예. 아 뺑소니 하고 갔는데 운전이나 돌아가시면 이런 등등은 그 교통법, 교통사고 특례법 쪽으로만 가는데 네. 일단 도주가 들어가면 이제 특가법에서 아.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이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네. 일단 있어요. 이거 됐으면은 아마 이 사람 글쎄요 뭐 그래도 돌아온 정황 이런 건 또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는 십몇 년까지는 네, 네. 15년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빙고. 그런 게 있네요.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한 나머지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 문장을 또 네. 잘못 이해하시면 다른 분들이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집이 20m밖에 안 됐고 대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나 확실히 도망가려고 했던 의사가 입증이 안 된 거다 보니까 네, 네. 하여튼 현장을 뜨면 근데 무조건 뜹니다. 도주예요. 예. 어이가 없는 게 평일에 네. 오후 4시에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만취 상태로 한다는 게 만취, 100번을 얘기해도 그거부터 뭐 말이 안 면허 되는 취소 수준이죠. 아. 예. 그 어이가 제가 여기 없네요. 갔었는데 학교 앞에 진짜 학교 문을 딱 나가자마자 횡단보도예요. 여길 갔었어요? 저희 여기 취재요? 강남구. 네. 이 사건 취재 취재를 갔었어요? 네. 이걸 아, 하셨구나. 그러셨구나. 근데 진짜로 문을 나가서 좀 더 인도가 있고 조금 더 걸어가서 횡단보도가 아니라 진짜 문을 딱 나가면 바로 횡단보도고. 근데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도 다 그렇지 뭐. 네, 그리고 막 다 경사의 양 옆에 맞아요. 보도 없고 지금은 막 생겼지만 예전에 우리 음주운전 얘기할 때 그 사건이 이 사건인 건 아닌가요? 그 다른 사건이 사건, 다른 다른 사건에 사건, 그도 네. 판결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일단 구조가 너무 위험하기도 했고 거기서 음주운전을 한다고? 그것도 정말 약간 이런 아니 뭐 생각이 들었어요. 밤 시간도 아니고 애들 다니는 평일 맞아요. 낮 시간에 어린이 사고가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 판결도 볼까요? 대법원 판결이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였는데요.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다면서 타다의 전 경영진 이재용 전 대표와 운영사의 박재욱 전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1, 2심은 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타다 논란의 타다가 드디어 끝났네요. 대법원 판결이 분쟁이. 나왔습니다. 네. 무죄인 거죠. 예, 2심에서도 무죄였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죠. 타다 많이 타셨었나요? 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한 번 타봤어요. 한 번? 뭐 편하다라는 생각은 들죠. 음. 왜냐면 사람 숫자가 많고 음. 3명이서 탔었는데 확실히 넓고 깨끗하고 진짜 쾌적했어. 쾌적하니까. 좀 가면서 비쌌어요. 뭐 보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다음 포지 젠간데. 저쪽에서 근데 말 시키는 거는 어차피 요새 뭐 택시 기사님들도 안 시켜가지고. 나는 뭐 카카오 택시인가 그거 해보니까 네. 그거는 카카오 택시였나 이렇게 말 건다 안 건다 선택하게 돼 있더라고요. 에? 아 그런 게 있어요? 카카오가 아니었나? 예? 새로 생긴 건가? 팀앱? 몰라. 뭐 하여튼 유 뭔지 까먹었어요. 우티? 우티? UT? 뭔가? 우티? 그래서 말 건다 안 건다 고를 수 있어서
약간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비인간적으로 말 걸었어 이렇게 분명히 지금 아닙니다 혼잣말입니다 뭐 약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거 좀 말을 건다를 선택하면 끊임없이 말을 걸어야죠. 건달을 걸으면 아저씨가 말하기 싫은데도 반전이야. 저기 어디 가시죠 이러면서. 의무적으로 막 오늘 기사님도 쉬고 싶은데 약간 고객님 어디 가시죠? 기사님이 고객님 점심 드셨나요? 뭐. 슈퍼 아이인데 아니, 딱 근데 이번 그래도 말안 승객이 걸것 같아. 말 걸어야 돼 이러면서 아니 말 건다 해도 내 생각엔 거의 기사님들이 안 할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요즘 분위기로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말 안 한다와 걸어도 된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말정을 해달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능에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말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말해도 된다 눌렀는데 네. 도착할 때까지 한 마디도 안 해. 아니 그럴 가능성 내가 싫은 거.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 왜나 왜냐하면 요즘에는 말을 걸면은 좀 서비스적으로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맞아요. 좀 안 거셨죠. 안 그래서 거시죠. 그걸 안 눌러도 어차피 안 걸 것 같은데. 택시 근데 그 누르는 게 중에 어느 서비스인지 진짜 어느 모르겠네요. 서비스든 찾아볼게. 네. 최근에 깔았던 어플이라 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택시를 되게 저도 많이 그거 타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거시는 분은 진짜 끊임없이 거시는 분이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답 거의 안 해도 또 잘해주면서도 그러신다. 제가 잘하시잖아. 제가 이거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기억 못해. 제가 깐 게 타다네요. 타다가 만 걸으면 안 그런 게 있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뭐 복잡해서 하다가 그냥 걸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타다였네요. 제가. 타다는 좋은 요새 서비스네. 공항 갈 때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공항 갈 이게 때. 나오겠지만 이 타다 금지법이 생기고 어떤 장소에만 할 수 있다라고 이걸 확 줄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는 타다는 다 못 하게 됐고 거의 공항 갈 대여와 때.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구일 때만 할 수 있어요. 최초에 타다가 왔을 때 네. 큰 차들 위주로 상업적으로 맞아요. 했었는데 네네. 승용차 타다까지 나오면서 네. 보편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법 때문에 막힌 거죠. 거의 뭐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카카오 법 택시가 이제 카카오가 다 유명해지- 먹었죠 다 사실. 먹었죠. 예. 사실 타다가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은 주로 택시 면허나 아무 그런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타다 이제 하신 분들은 우리는 그런 쪽을 한 게 아니라 자동 렌터카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렌터카 사업자처럼 거기에 기사를 같이 이제 알선해 주는 업을 한 거다.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네, 그래서 그 여객운송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위반돼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대법원까지도 네. 이제 근데 이게 그 4년 동안 이제 그냥 타다는 거의 뭐 사라져 버린 느낌으로 못했고 너무 안타깝죠. 그 사이에 타다 금지법이 아예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거 나왔어도 이제 못하는 거고 예. 그런 이제 뭐 혁신이 무죄임을 인정받았지만 뭐 그분이 혁신이 무슨 말 주저 했는데, 않쳤다, 대표가? 이런 대표가 말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슈도 같이 섞여 그렇죠. 있는 문제죠. 민주당 이쪽에서 이제 뭐 금지를 기득권, 했었네. 뭐 기득권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예. 혁신을 일련의 주저앉혔다. 과정이었습니다. 네. 타다에 말 걸고 안 걸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지금 자꾸 찾아보고 있긴 한데 네. 타다를 최근에 깔았기 때문에 제가 네. 최근에 깐 앱이니까 이거가 네.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음. 근데 그거 한번 좀 앱이 더 진짜 찾아보겠습니다.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 네. 아까 우티? 우티 예, 뭐도 좀 더 있고 생기는 것 같고요. 마카롱 택시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핑크색 로고 어, 계속 많이 돌아다니는 생기고. 거. 네. 저 타다 처음에 최근 그 처음 초창기 때 많이 타봤는데 네. 그런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다시 바뀌어서 뭐 들어온 어떤 건가요? 말 말 걸고. 걸지 않는 제가 이게 좀 파장이 커졌는데요. 분명히 기능이 있는 거 확실한데 예. 타단지 지금 좀 그러니까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이로 근데 실수로 꼭 그 호출할 수 있을 것 기능이 안 같은데. 있어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 의사 걸지 표시하기 마시라고? 싫죠. 좀 약간 의사 표시하기 그러니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어색하니까. 이렇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 하시면은 내가 연습해 볼게요. 음. 아 뭐 멀리 가세요. 어디 그 동네 왜 가세요? 이 정도.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약간 왜 말하기 약간 싫다. 애매하게 예의가 없는 말 걸지 것까지 마라, 아닌데. 200%. 그냥 이렇게만 해도 웬만하면 알아들어요. 아 네, 근데 꼭 최근에 눌러- 진짜 아닌 분 누르지 한 분 않아도. 만났어요 저. 그냥 이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얼버무렸거든요. 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본인 얘기만 쭉 하시는 분도 있어. 나는 그런 건 괜찮아. 나의 나는 답을 요구하지 않는. 난 나의 답을 아. 요구하지 않으면 너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럼 시간 잘 가잖아요. 뭐 알아서 그것도 얘기하시면 상당히 피곤하던데. 조용히 하고 안 들으면 되잖아요.
이쪽 길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용실 선생님이 그렇거든요. 미용실도 사실 말 거냐 안 거냐가 매직 4시간 하는데 컷하고 매직 4시간 하잖아요. 혼자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리액션을 갈구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얘기하세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직 다 근데 끝났는데 귀에서 막 피나고 막. 오히려 편해. 왜냐하면 내 리액션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거는 사람보다 훨씬 편해요. 차라리 그럼 반 이상 안 듣겠네요. 안 듣죠. 대부분 동의하지도 않고. 네. 근데 편해요. 시간 빨리 가고. 네. 난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캐릭터가 있으시고. 타다 얘기 별로 안 하고 말 타다 얘기를 해야 걸기 안 되는데. 걸기만. 전 타다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아니 빨리 이 판결. 아까 잘 얘기하더만요. 아니 빨리. 잘 정리하셨네요. 변호사님이 해주셔야지. 타다 이기다 한 줄평이었습니다. 나 그건 궁금했어. 이게 하다가 중간에 네. 금지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거를 뭐 다른 수단이 있나? 나는 무죄를 받았는데 중간에 법이 생겼어. 그럼 이게 부당하다.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헌법 소원? 네, 뭐 그렇죠. 위헌 법률 심판이나 뭐 이런 게 헌법 소원이나 그런 게 뭐 가능한가? 그런 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헌법재판소 가지 않았을까요? 안 갔나? 제가 사실 관심이 별로 크게 안 없어서 갔던 걸로. 타다를 안 타다 보니 제가 이 정도면은 3심까지 해서 계속 1, 2, 3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은 그쵸. 그 법 만든 게 나한테 너무 침해가 된다. 그렇죠. 이미 그 타다 금지법이라는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2021년에 그 6월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게 기존의 법에서 이제 택시를 보호하려고 그 외에 이제 하면 안 된다고 한 혐의로 타다 대표가 이 기소가 돼서 유죄다라고 하는 부분이 형사 판결이 무죄가 나온 거고, 근데 이게 무죄가 나온 거하고 이러한 입법이 위헌인지 여부는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걸로 된 건데 이 법은 이미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위헌이 되려면은 헌법에 위반될 수준이어야 되니까 상당히 법이 그 범위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까지는 아닌데 네네, 그죠. 위헌은 아니다. 이런 법으로 규제하는 게 뭐 위헌은 아닌다는데 뭐 무죄 판결 힘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재도전? 낙낙 할 수도 있겠죠. 낙낙. 그때 현재가 또 이번엔 나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헌재 그거 너무 빠져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신청하는 거 돈 얼마예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헌법 소원이 왜 어떻게 그거 뭐 궁금하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헌법 아니 소원? 싸면 많이 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어쨌든 새 법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라서 그 무죄가 나온 거랑 상관없이 새 법은 이게 바뀐 타다 금지법은 또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 그럴 가능성도 생각이. 있죠. 무죄랑 이게 반드시 링크가 되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당시의 타다의 주장은 이 새로 만든 타다 금지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해서 이용자의 행복 추구권으로서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던 거였어요.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입법이 무서운 거예요. 입법이 네, 한번 왜냐하면 그래도 국민의 대표니까 뭐 다수당이 어디가 됐든 그렇죠. 입법을 하는 거는 국민의 뜻이라고 일단 보는 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입법을 잘해야 되고 입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죠. 뭐 이 법이 그렇다는 건 모르겠고요. 저는 타다를 잘 안 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 과정을 겪은 타다 측으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처음에 아예 진짜 타다 죽이기법을 만든 셈이고 사실상. 비슷한 논의가 로톡도 있는데 변호사들 그 로톡 박성웅이 한번- 광고하는 로톡 한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 하고 있어요. 웅남이 그 형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지금 로톡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로톡은 이거 있어요. 제가 화판 가져올래다가 그냥 안 했는데 네. 로톡에 뭐 가입하면 막 징계하고 막 변협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였지? 뭐 그 약간 변협 쪽이 유리하게 나왔는데 나 이런 거 너무 관심 없나 보다. 로톡 그래서- 대표님이 헌법 소원 이런 거 낸 거 아니에요? 변협에 과징금 나왔죠 아마. 오 맞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에 본것 같아. 정지 가처분을 이겼어요. 변협이. 효력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변협 쪽 손을 들어준 거죠. 본안 소송을 하고 있어요? 본안은 하고 있는 거죠. 본안은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난 건데 네. 그 10억을 부과했네. 예, 10억을 부과한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로톡 쪽에서 거 봐라. 그러니까 약간 로톡이랑 타다랑
동일선상에서 네, 비교할 수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혁신을 이렇게 네. 캐캐 묵은 변협에서 네. 우리를 제재했다. 그리고 사실 로또 가입한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겠죠. 뭐 이렇게 징계 내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해서 공정이죠. 네네. 네.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10억 원이 나왔는데 그거 일단 부과하지 말라고 지금 최근에. 근데 그래봤자 가처분이 나왔어요. 30일에 인용했는데 지난달 5월 30일에. 예, 뭘 인용했어요? 가처분을. 근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되니까 한 달 안에 뭐가 다 해결돼. 그런가? 해결될 게 있는 건가?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너무 관심 해결이 되나요? 조변님도 잘 모르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로또 가입 안 했나요? 예, 안 했나요? 카톡은 가입했죠? 근데 한 달 지나면은 벌써 지금 무슨 소리야. 6월인데 벌써 6월 5일인데 네, 30일까지 사실상 뭐가 해결될까? 그러게요. 어느 쪽이든? 뭐가 본안이 진행 중인지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가끔 페이스북에 이제 막 변협 쪽 사람하고 로톡 쪽 사람하고 글 올린 거 제가 가끔 읽어는 보는데 네. 읽다가 더보기 누르면 너무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았어요. 더보기로 되게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네요. 예, 그래서 쿠팡도 안 가시고. 댓글 좀 봤습니다. 댓글. 서로 막 그것도 개싸움 한번 났던데 해보고 싶은 주제긴 합니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네. 그 조변도 별로 관심이 없네. 예, 관심이 나는 또 없네. 강의를 하니까 관심 없었는데 하려면 누구 모셔야 돼요. 그냥 한쪽만 모시면 또 안 되잖아. 변협에서 한 명, 로톡에서 한 명. 박성홍 씨 모십시다. 그 로톡 하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런 멘트 하고. 죄송합니다. 로톡도 그래서 거의 지금 사실상 운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하는 분들은 하고 계세요? 너무 몰라. 그래서 너 모르냐? 로또 사실상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도 좀 모르겠지만 활성화됐나요? 아니 변호사님들을 모셨는데 로또를 몰라. 수가 있었네. 쓰는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아 그래요? 로또 많이 쓰지 않나? 거기다 물어보기 편하잖아요. 어플로 일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죠. 그럴 것 같은데 저 같은 그리고 물어볼 막 것 같은데. 바로 찾아가기가 약간 애매하고 뭔가 그냥 함부로 사무실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스럽잖아요. 느낌 있죠. 변호사 사무실. 바로 찾아 무슨 기능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바로 사무실에 가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소개 받을 때도 아름아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뭔가 아는 사람한테 괜찮은 변호사 소개 받고 맞아. 찾아가고 이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무래도 사기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싸다고 뭐더 눈탱이 맞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이 잘 해주실까 될 걸. 아름아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 드디어 집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중 탐구. 최근에 이 사안을 두고 양측이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양측이 아주 뜨겁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그러니까 당정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에 있었던 이후에 집회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더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들은 시위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대 신고 단계에서도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집시라고 근데 다 줄여서 부르시나요? 저희 기자들은 집시라고 많이 부르는데. 집시는 많이 그렇게 하죠. 네. 집시. 집시법. 옛날 노래입니다. 집시 여인이라고. 네. 저희 아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기자들은 다음 날 번님들. 집회 시위 신고된 표를 구하는 게 기자들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시표 있니? 아이, 집시표 말하고 있니?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시라고 입에 그때에서도 집시법이라고 하고 온 걸 하죠. 그렇죠. 집시법. 그래서 집시에 대해서 이거는 뭐 사실 관련해서 이쪽에서 집시를 못하게 했을 때에 가능하게 하도록 뭐 가처분을 하고 이런 재판과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았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판단을 한 것도 많았고 지금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숙 집회 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했는지? 영상으로만. 영상으로만? 이게 5월 17일, 18일에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한 이후에 직원이나 경찰 저지에도 이 노조분들이 서울광장에 진입을 했고 그 일대에 이제 뭐 서울광장, 뭐 청계광장, 청계천 이런 데에 일부 조합원들이 뭐 매트 같은 걸 깔고 그 밤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다음날 출근길 이렇게 막 가는데 이 도로 양쪽으로 막 누워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경찰청장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처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뭐 단호하게 수사하겠다 앞으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 그리고 야간 문화제라는 걸 빙자한 불법 집회 현장에서 해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고요. 이후에 이제 여당에서 이걸 좀 받은 건데 뭐 5월 24일에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는 제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 집회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시위도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밝혔습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 시간 관련해서도 이제 야당하고 협의해서 이제 뭔가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뭐 시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밤에 하는 거 0시부터 6시까지는 아예 집회 시위 못 한다고 이렇게 법에 못 박는 내용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집회 시위가 신고제잖아요, 일단. 네, 허가제가 아니죠. 그거에 애초에 가능한가? 어떤 게요?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법 전력이 있는데 그럼 네.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헌법에 그게- 위반되죠. 그거 자체가 가능한 일인지가 일단 궁금한데. 일단 그 쟁점부터 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한테는 못하게 하겠다는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거. 지금 구조로는? 이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허가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냐, 막 이런 반발이 나오니까 여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 반발은 지금 집시법에 금지 규정이 있긴 있다. 새로 뭘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집시법 5조에 이런 집회나 시위를 주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해요. 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극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뭐 이런 걸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이것도 아마 한번 개정된 걸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더 넓게 규정돼 있어가지고 금지하기가 쉬웠는데 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갔을 알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지? 결국은 법원이 판단하겠죠. 이거를 금지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럼 또 가처분 막 이런 거 막 뭐 그럴 수 나오겠네.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설노조나 뭐 민주노총의 건설노조가 불법 전력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뭐 만약에 내일 서울광장에서 뭘 한다고 하는데 안 돼. 신고 제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부 당국에서 경찰에서 그럼 이분들은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그 집회 신고 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 취소 가처분 뭐 이런 걸 하면 빨리 판단해 주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안 바로 위험한지를 몇 시간에 어떻게 판단해주긴 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론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네. 공공 안녕 질서 직접적으로 위험을 끼치면 못하게 하긴 해야죠. 그게 명백하면. 근데 이 사전에 네. 너희는 이렇게 위험할 거니까 하지 마. 그 뭐 판단할 수가 집회의 있나요? 계획이나 이런 걸 입수해야 되겠죠 경찰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말한 게 원래 법에 있는 건 맞아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지 직접 위협 끼칠 명백한 집회 시위만 제한한다며 자기들이. 근데 이제 이 앞에 이 말이 붙은 게 문제인 거죠. 불법 전력 있는 단체가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그렇죠. 이게 뭐 사람도 정과로 차별하면 안 되는데.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다음엔 평화 시위를 안 한다는 그치. 그런 그게 게 문제인 있냐. 거고 불법이란 말도 더 넓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위라는 게 중요한 게 나 근데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역할극 좀 하고 싶었는데 그냥 본연의 뜻대로 하세요. 본연의 뜻이 국민의힘 쪽 뜻이에요. 역시 보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원래 집회와 불법이라는 개념은 집회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하는 집회도 있죠. 별의별 집회 다 있으니까 사실. 네. 근데 생존의 권의 위협을 받아서 더 이상 아무도 목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내몰릴 대로 내몰려서 하는 게 집회인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의 불법은 사실 변호사가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불법에 대해서 또 가만히 안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불법 수반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는데 그 뭐 잠깐 뭐 도로법 요거 하나 위반했다. 불법 전력 있는 단체네. 그러면 너희는 공공안녕 명백해 뭐 이렇게 하는 판단 과정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불법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공공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쳤던
그런 정말. 단체라면은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끼쳤던 단체라도 앞으로 또 끼칠지 안 그거- 끼칠지 그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뭐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그나마 그거는 좀 말이 되는데 네. 이 말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불법 전력 있는 단체가 그 웬만한 단체들 다 불법 전력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괜히 위반하고 넣어가지고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프로모션법 같아요. 위반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면 막 위험 물질을 막 갖고 오고 있어. 막 신너를 막 가스통. 대량으로 네. 막 가스통 들고 온대. 이런 게 만약 확인이 된다. 음.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막아야죠. 정도면 막 며칠 하고 진짜 네. 계속 하고 이러면은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리고 기습으로 그렇게 좀 심각한 폭력을 한 뭐 테러 집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전력이 있으면 저는 좀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 지금 이걸 가지고 좀 규제하고 진압하겠다는 시위가 네. 뭐 노동단체나 이런 보통 데니까 노동자- 예, 그래서 문제인 거죠 사실. 그리고 제가 보다가 본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금지나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아니면 좀 규모가 줄어든 채로 되거나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막 사전에 하지 말라고 한 집회였어도 당장 해산에 명하고 막 불응하면 처벌하고 이렇게는 못한다. 아 그게 하는 게 판결이죠. 있더라고요. 네네 대법원 대법원 판결에. 판결이지 그래 맞아. 네. 법 규정이 아니고. 네네 맞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미신고 집회를 막 하더라도 당장에 직접적인 위험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으면 그럼요. 억지로 해산을 시키고 너네 왜 이거 했어? 라며 막 체포해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는 최대한 네. 보장할 수 있는 최대한 보장하라는 게 사법부의 늘 판단이죠. 그렇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뭐 참여연대도 이거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되면서 네. 원래 예전에는 그 허가제로도 운영됐었고 실질적 예. 평화 허가제로 예. 운영했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신고제 이렇게 뭐 조금씩 입시집법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문구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넓혀주고 자유를 더 보장해주고 하는데 최근 네. 이번 정권에서 네. 좀 다시 뭔가 좀 회귀하는 그런 느낌의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네요. 조금 속상하네요. 집회할 예정이었어요? 야간 집회 하려고 그랬죠. 1인 시위 1인 시위 저희 사무실 앞에 이제 그 1인 시위 내지는 혼자 어. 오셔서 트럭에서 크게 소리를 트시는 분이 계신데 매번 경찰에 전화를 해도 네.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네. 신고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1인은 사실 규제가 되지 않죠. 예, 여러 사람이어야 아, 되니까. 그래요? 네, 1인은 집시법 대상이 아닐 근데 겁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네. 조용히 하면 안 들어주니까 아유, 크게 아, 그런 측면이 있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숙 집회를 하게 된 원인도 이제 그 소위 건폭 수사를 너무 뭐라 하면서 이제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분신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대처가 없다. 원희룡 그래서- 장관이 네. 예, 이걸 막 또 사과를 하는 스타일 그 타입이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네네. 무슨 뭘 서로 노리고 했다는 내몬다. 식으로. 서로 네. 자기들끼리 내몬다라는 정말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노조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한 거다. 아무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하지만 시민들은 네. 출퇴근길이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애써 영혼 지금 정말 빙의하고 있다. 몰입 좀 하자 몰입. 그리고 네. 주변 상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노조만 먹고 살기 힘드냐? 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집회하고 난리치고 깽판 치면 장사도 안 되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니들만 먹고 살기 힘드냐? 영세 상인들도 서민인데 네. 왜 다 나 째려봐? 단체로 갔는데 어떡할까요? 네? 어떡할까요? 그 집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기서? 입술 바들바들 떠시는데요. 저요? 판사의 빙의예요. 판사의 판사의 빙의? 판사의 빙의. 판사의 판사에 빙의. 빙의해 주세요. 판빙빙? 무슨 소리야 이게? 죄송합니다. 되게 딴 잘, 데보다. 되게 잘 너- 만. 딴데 보지 대통령에게 마. 빙의해 주세요 그러면. 내빙. 윤석 열빙 열빙어.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 뭐가. 네. 아무튼 제가 어렵긴 책임질 하죠. 테니까 집회는 네. 진압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경찰청장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면책하다고. 미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말투 아, 그분이신데. 대통령이 책임진 건 아니구나. 그 책임진다고 하는 게 네, 되게 무서운 말 아닐까요? 어떻게 진압하든 네.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서운 말이죠. 그게 엄청난 폭력을 허용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까 내가 왜 한 말은 빙이 실패했어요? 그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갈피를 못 잡겠어요. 네. 그 이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 발생 시 적극 행정 면책 심사위를 개최하겠다. 아 그게 경찰청장이 네, 한 말이야. 경찰청장이 각 경비대에 보낸 거고요.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거네요 미리. 네.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즉시 면책. 나 또 빙의할 거야. 경찰도 많이 다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위가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네. 우리의 청년들도 네. 나갔다가 많이 다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폭력 예를 들어서 막 쇠파이프를 막 휘둘러서 네. 경찰이 맞아가지고 맞아서 머리 막 깨졌어 막. 그럼 진압 해산 네. 이런 조치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 폭력 행위 막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방화 막 이런 게 아니고 네. 점거 문화재. 교통 뭐 이런 거요? 교통 불편 네. 이런 건요. 아 그런 건 이제 약간 논외로 하고. 약간 또 결이 다르잖아요. 교통 불편 짜증 나죠 사실. 길 막히고 하면. 그리고 맨날 하는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네, 뭐 아니면 출퇴근 영향 받는 동네들이 있죠. 출퇴근 늦으면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출근길 늦을 때 핑계가 될 수 있죠. 저 부장님 제가 오늘 집회 때문에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똑같아 늦게 나왔는데 일찍 나온 김대리랑 만났어. 길이 막혀가지고 좋을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생업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그죠. 네. 생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이 망할 집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장사를 못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반응 많이.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네.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상대도 보통 강하게 나오잖아요. 네. 흥분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꼭 이 노조와 뭐 정부의 갈등이 뿐만이 아니고. 네. 근데 여튼간에 좀 뭔가 강경 대응이라는 게 전 전략적으로도 더 뭔가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더 위험하고 안 좋은 방법이다.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던데. 요즘 아까 제가 말한 네, 것도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쇠파이프를 휘두른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쇠파이프를 그분이 막 휘두른다? 그럴까? 그러진 않을 거다. 원인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네.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그럼 이쪽에서 더 강하게 진압해. 그러면은 진압을 당하는 게 아니고 더 흥분을 한다는 거죠. 뭔가 전략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시위 모습 자체가 폭력적으로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봤을 때 한다. 더 오히려 그럴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폭력적으로 되는 그게 네. 뭔가 법적으로는 모르겠고 전략적으로 또 실패다 그렇게 하면 또 뭔가 그러니까 결국의 목표는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네. 지금 그쵸. 큰 목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요? 빙의해 주세요. 빙의가 아니고 이건 반대쪽 어. 빙인데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있나요? 지지층 이렇게- 집결? 정치적이다. 뭐 비슷하죠. 지지율이죠. 음. 지금 이거 진압한다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걸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지지층 집결도 있는데 결집. 보수층 아니어도 노조를 때린다. 보수층 아니어도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 노조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노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공감을 못 사고 있고 아까 네. 말한 그런 심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민들도 아니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쟤들은 왜 저렇게 파이프 들고 난리여 이런 게 있는데 네. 진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단 정권이 바뀌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다라는 만족감도 보수층이 주는 것 같고 제가 그런 만족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층이라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지지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이거를 평화를 선재 아나운서가 말한 것이 좀 이렇게 정답이 돼야 되는데 평화적인 해결과 네. 그러니까 노동 문제에 관한 뭐를 말이 안 떠오르네. 노동 문제 해결, 노동 개혁, 뭐 그런 쪽의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뭔가 시원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즘 웃긴 게 약간 보충만 그런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아까 그런 극한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드러나는 게 이제 그 얼마 전에 한국노총도 이렇게 그 올라가가지고 무슨 챗파이프니까 네네. 뭐 양쪽에서 뭐 진입하는 거 보면은 뭐 커뮤니티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뉴스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JTBC 같은 데 댓글은 조금 그래도
진보 성향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MBC 뭐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뭐 채널 A. 근데 제가 일부러 한번 제가 궁금해서 다른 기사는 잘 안 봤는데 댓글 추천수라 이런 거를 언론사별로 들어가 봤는데 그거 올라가서 왜 저러냐. 더 세게 진압해야 된다. 경찰이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진압한 거 아니라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 약간 맞아요. 방송사랑 상관없이. 네. 그게 좀 뭐 국내 여론이 언제나 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때려주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에는 뭐 해학적인 어떤 방향이 그러니까 저는 아닌가. 친절하게 해줘야 돼서 친절하게 해주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전략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좋진 그게 않은데 서로에게 양쪽 편에게 근데 지지율 전략에 있어서는 유리한 방법을 택한 거 강한 아니에요? 충돌이 오히려 그런 거 노리는 게 아니냐. 오히려 윤석열 바뀌더니 이제 아유 저 집회 정말 시끄럽고 짜증 났었는데 잘하네 다 때려잡아라 뭐 약간 빨갱이들 이거 빨갱이는 요즘 얘기 안 하나 어쨌든 뭐. 너무 빙의했나?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뭐 그래도 그렇지 그게 여지가 핵심이지 있는데 해결이 안 되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전혀 안 게 되는 방식이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또 문제를 파악하고 대화를 네. 해야죠 사실 이거를 대화를 안 해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게 아까 그 불법 전력 있는 그 부분도 있었고 캡사이신도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신길짬뽕도 아니고 말이야 캡사이신을 넣고 네, 그 살수차는 지금 이제 백남기 농민 사태 이후의 상황 이후에 다 없애서 살수차는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에는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안 하는 거 다 없애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집회 때 보면은 등에 메고 무슨 농약 뿌리듯이 진짜? 캡사이신 가방 같은 거 메고 이렇게 사람이 뿌리는 거를 하고 밭에다가 나왔더라고요. 뿌리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최루탄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 이름을 네. 완화시킨 거야 아니면 옛날 최루탄하고 다른 건가? 내가 검색해 볼게요. 캡사이신 성분. 저 옛날 사람이라 저 최루탄 많이 맞아봤습니다. 어때요? 맞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항마력이 훨씬 약한 거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형이 선배 형이 막 담배를 계속 나한테 뿌려주고 담배 연기 맡으면 중화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그때 막 담배 피고 막 이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썩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부과 가서 레이저 할 때도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피부가 약한 걸로 약한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 분사하는 것처럼 하면 네, 네. 이건 약간 액체 개념인가요? 네. 최루탄은 어차피 그 최루탄은 가스 가스니까 기체죠, 기체. 그 기체니까 차이구나. 그 차이 네,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최루탄이 실제 뭐 군대에서 하는 그 세스탄 그거하고 예, 예. 같은 거라고 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화재방 훈련할 때. 그럼 액체면 이게 좀 더 완화가 되긴 되는 건가? 옛날만큼은? 요즘 최루탄 하진 않잖아요. 그 이제 액체를 분사를 하면 이제 일단은 그게 정확하게 맞아야지 뭐 그 효과가 있을 테고 가스는 그냥 쫙 퍼지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은 캡사이신 할 때 우비 같은 거 있고 앞에 딱 막으면은 안 괜찮을 수도 있겠네. 괜찮겠죠. 그리고 이걸 막 직사를 이렇게 막 물총으로 이렇게 막 얼굴에 쏘듯이 이렇게는 안 할 근데 거예요. 워터밤 주제가 이 자식들 이거 안 퇴로 하겠네. 액이 캡사이신이 주 성분이래요. 그렇긴 하죠. 또 근데 거의 이름이 비슷한 애기. 건가 보다. 예. 스코빌 지수를 좀 알아봐야겠네. 일단 이건 그래도 분사기고 최루탄은 이제 가스로. 네네, 그 그거 차이는 다르긴 하죠. 그 네. 차이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 예. 그러니까 물이냐 공기냐예요? 그냥 물은 좀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근데 거의 똑같은 건가 본데? 뭐 그- 성분은 성분 성분이 자체는 그렇겠지. 네. 예. 그래서 지금 살수차는 안 되고 캡사이신은 쓰겠다고 이제 한 건데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전에 며칠 전에 박대출 여당 정책위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불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물대포를 만들자는 그럼 얘기야. 하겠다는 거냐 또 막 이런 논란이 또 있었고요. 애매하게 말했네. 네. 근데 지금 뭐 살수차 운영 기준이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 아하. 불법 집회 시위 때에 쓰도록 예전에는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불법 집회 시위 또는 소요 사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에 뭐 가스차,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소요 사태로 인해만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집회 시위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뭐 이런 논란까지 미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 집회 시간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밤에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자는 게 지금 여당 얘기인데 아예 이렇게 다 막는 것에 대한 근거가 지금은 없으니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예전에 특정 시간대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런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다. 이게 참여연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나 농성이 당연히 불편이 따르는 건데 이거 자체를 마치 뭐 불온한 것처럼 다 차단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도 그렇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밤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숙면과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참가자도 밤에는 좀 아무래도 네. 흥분하기도 쉽고 일모 네. 시간.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규제 가능성은 네. 있기는 한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총파업 결의 대회 이런 게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조가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어질지 또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당정 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정말 입법화가 또 되면 또 이제 노동계에서 또 반발하겠죠 당연히 또 그게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지 이런 것들이 좀 그리고 우려가 저는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얼만큼의 불법 폭력 시위가 있었는지 일단 조사를 먼저 해야지 이게 설득력이 일단 설득을 하려면 예를 들면 네. 이때까지 몇 번의 폭력 시위가 있었고 몇 명의 경찰관이 다쳤고 뭐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거가 좀 없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 불법 시위가 있었나. 프레임이죠. 뭐 사실 뭐 프레임이란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하여튼 막 이런 파이프 들고 이런 모습 보이면 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실제 근데 선장처럼. 파이프를 든 거랑 실제로 때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 그럼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뭐 진짜 국회에서 뭐 입법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건 다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5월 25일 날 경찰청장이 뭐 경비대 서한문에 보냈다는 내용 중에서 참 네. 좀 문구가 이제 폭력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없는 건 아니다. 뭐 네. 그런 얘기가 소음과 있었죠. 네.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서 더 큰 상처와 피해다. 네.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래요. 폭력행위 없이 그냥 네. 평화롭게 있어도 그냥 도로만 점거하고 있으면 이렇게 불법이 불법이다. 되는 것인가. 네. 명확성 원칙과 주양 법정주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만간 집회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속상하네요. 예? 뭐 로톡 뭐 이거 집회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사무실 앞에서 집회로 많이 해서 불편해요. 면역이 돼 있습니다. 힘드신 와중에도 일하다가 막 들썩들썩하고 막 소리 뭘 몸이 들썩들썩해. 근데 가끔 노래 노래가 음악. 저희 회사 앞에서도 트니까. 가끔 할 때 있어요. 예. 뭐니 해도 서초동이 짱이죠. 짱이죠. 법원 앞에 가면은 정말 진짜 다양한 분들이 와서 거기는 이제 개인 억울함을- 시위가 많고 네. 광화문 이쪽은 이제 단체 시위. 단체가 그렇죠. 많은데 요새는 또 광화문 말고 용산이 핫한 거 아니었어요? 삼각지 용산이 삼각 지역이 거기가- 핫하던데. 윤석열 퇴진 집회 이런 거 하던데요. 저희 후배 한 명이 광화문 근처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용산 삼각지로 이사 왔는데 또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로? 주말에 진짜 못 쉬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분한테 점 좀 봐야겠다. 왕이 예측을 가는 길을. 그러니까 왕이 가는 길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딱 항상 참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못할 때 그럴 방송일 때 뭔가 이렇게 2% 아쉬움이 남는데 뭐 결론이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네. 결론을 내봅시다 그럼 오늘은. 윤석열 퇴진. 이번에 캡사이신 뿌린다고 했을 때 네. 당장 예를 들면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야 네. 그 동네 가지 마 혹시 모르잖아 네. 괜히 캡사이신 뿌리다가 너도 지나가다가 맞을 수도 있어.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내가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런 그치 1987에서 보던 그런 거죠. 것들이 김태리. 아니 왜냐하면 정말 내가 꼭 그 시위 참가자가 아니어도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맞고 나서 각성해서 참가해. 왜 그게 올라가라! 이러면서. 액체고 공기고 이러면은 열받아서, 여튼 씨. 공중에 뿌려지는 건데 그쵸. 그래서 괜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네.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그치.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되는 건가. 씁쓸하군요. 네. 그게 또 실제로 만약에 분사가 되고 이러면 그것도 진짜 분물 같은 거 큰 뿌리는 계기가 거겠지? 되. 네? 아니, 죄송합니다. 분사
분물이 뭐예요? 아이, 분무기 일단 먼저 네. 말씀하시죠. 그 드립 친 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분무기냐고요? 그 뿌릴 때 네. 캡사이신 네. 분무기 같은 걸로 뿌리겠죠. 그 아까 이런 사진 거요? 있던데? 네, 아까 사진 있던데. 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네네. 물총 같은 방식인가? 지폐에 등장한 캡사이신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등에 메고 있는. 메고. 이것도 근데 약간 난 그 나가는 농약 나가는 농약- 이 태양을 농약처럼? 보고 있어요. 농약처럼 그러니까 네네. 칙칙칙 그렇죠. 하는 그렇게 물총 같은 건 아닐 거고. 네. 퍼지는 형태로 이렇게. 네. 안 보이네. 뭐 하여튼 근데 등에 지고 있었고 이렇게 호스 같은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쓰진 않았다고. 그리고 결론이 그래서 안 난 거예요. 우리. 캡사이신 뿌리면요 진짜로 더 격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약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되게 심의가 그냥 어떤 계기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그것도 강경 무서워요, 대응의 한 솔직히 일반 페이지가 시민 열리면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퇴진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런 말 했어요? 네. 방금 언제 했잖아. 했어요? 아니, 결론이 뭐 있을까 하다가 제가 아, 윤석열 퇴진 요즘 집회를 많이 하길래 음. 근데 뭐가 두려워서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뭐 이런 퇴진 집회까지 뭐 네. 하는 건 좀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 그렇잖아요. 이거 뭐 했다고 퇴진할 거를 따지면은 앞에 대통령들도 다 퇴진할 거였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집시법에 대해서 얘기를 네. 좀 나눠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알찬 준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